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식인 세 번째 강의, 오늘은 취업시장을 보는 프레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취업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구분을 해봤는데요. 공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사기업,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시죠? 거의 공기업, 사기업 많이 나뉘는데 한 가지 영역이 더 있어요. 기관협회 쪽이 있습니다. 기관이나 협회 쪽은 어떤 건지까지 한번 통틀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 산업군들이 모두 다 이 세 가지의 프레임에 다 적용이 돼요. 저는 그 중에 제가 과거에 몸담았던 금융권만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금융업을 딱 보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무역보험공사 쭉 이렇게 있어요. 국책은행들도 나와 있고. 그럼 금융권의 사기업은 뭐가 있을까? 많이 알고 있겠죠? 은행, 증권, 보험사, 카드사, 그리고 캐피탈도 있고요. 저축은행도 있고요. 부동산 신탁만을 하는 것도 있고, 자산운용사들도 있고, 선물회사들도 있어요. 그 증권 쪽에서 파생된 그런 선물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럼 금융권의 기관 협회들은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금융감독원. 공기업 같지만 사실 공기업은 아닙니다. 형태가. 회원, 금융사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회원금을 납부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나머지 경제 5단체라고 해서 경총이라고 부르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뉴스에 많이 나왔던 전국경제연합회, 상공회에서 중기, 한국무역협회, 코엑스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고, 각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별로 또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사단법인 형태로 이렇게 운영되는 곳들이 또 있어요.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연수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아시는 기업들 좀 많이 있나요? 생각보다 몰랐던 것들도 지금 처음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업태를 딱 안을 까봤을 때 공기업, 사기업 외에도 이런 기관이나 협회 쪽도 같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가시면 취업을 선택하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취업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확률과 나의 역량을 더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들도 더 많아지더라. 그래서 너무 공기업 아니면 사기업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기관이나 협회 쪽도 틈틈이 채용 공고가 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다 기타 그 외의 산업별로 다 있습니다. 다. 건설 쪽, 제조 쪽, 패션 뷰티 쪽 다 있습니다. 다 이런 프레임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기업 쪽은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거나 없거나 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그럼 이런 각각의 영역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먼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쪽을 살펴보면 연봉은 요 세 영역 중에 상대적으로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최상급도 있지만 대신에 여긴 정년이 이제 상급이죠. 정년이. 사기업이나 기관 협회에 비해서 정년 보장이 좀 많이 되더라. 역시 상대적으로 그렇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요즘 절대적인 거 없고 엄밀히 말하면 요즘 같은 경우 분위기상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도 옛날처럼 소위 말하는 철밥통 이런 거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이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거의 다 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성상 좀 지방 근무가 힘들다 아니면 내가 너무 서울이나 수도권 생활만 해서 연고지가 지방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감수하셔야 돼요. 나주나 원주나 세종시 저기 남부지방에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이나 공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이미 했거나 계획 중에 있어요. 거기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 서울에 지부나 지사가 있는 경우들은 난 그럼 거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인사팀들이 개개인의 상황을 다 봐주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거의 뺑뺑이가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근무지에 대한 전국 각지로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건 좀 리스크 감수하시고 세 번째로는 2차 필기검 숙지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공기업들, 공공기관들은 2차 필기시험 때 NCS 검사와 별도로 법, 행정, 경영, 경제, 회계, 중, 택일 혹은 택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전공 과목에 대한 필기를 보는 곳들이 대다수예요. 거의 다.
그래서 내가 만약 비전공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공들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준비할 때 그 2차 필기시험에 대한 전공 과목을 따로 하셔야 돼요. 따로. 미리부터. 4년 동안 전공한 사람들 따라가려면 훨씬 더 2배로 많이 해야겠죠. 뭐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업 쪽을 넘어와서 특징을 설명드리면요. 연봉은 요 3가지 영역 중에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예, 보통 사기업이 연봉은 제일 높은데 반면에 정년 보장이 안 되죠. 뭐 명퇴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정년이 뭐 임원까지 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언젠간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은 게 사실이다. 그리고 사기업은 일단 경쟁률 자체가 높습니다. 들어가기가 좀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경쟁률로만 봤을 때 좀 높은 편인 것 같고요. 그룹보단 계열사라고 제가 3번째 멘트를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요. 보통 여러분들이 다들 생각할 때 어디 그룹에 가면 전부인 것 같고 어디 갔대, 누구 어디 취업했대 이럴 때 전부 다 그 특정 그룹명만 말하는데 사실 그 그룹 내에 어떤 계열사를 가는지가 더 중요해요. 사기업 쪽은. 예. 그래서 실제로 뭐 따져보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뭐 모회사에 속해 있는 자회사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그룹 내의 비주력 계열사라서 언젠가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 언제 매각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계열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간판만을 중시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그 그룹 내에 어떤 계열사에 들어갔는지, 어떤 계열사를 택할 건지 이런 걸 같이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 그냥 그룹 간판이나 배지 이런 거, 마크 이런 거 보고 거기만 꽂히는데 계열사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4번째, 간판보단 업계 순위다. 무슨 말이냐면 사기업 쪽은요, 업계 순위, 내가 가려는 회사가 업계에서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순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손해보험 쪽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메리츠 화재랑 롯데 손해보험이랑 내가 2가지를 동시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어딜 가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을 때 사실 간판 자체만 보면 메리츠 화재라는 네임밸류보다 롯데가 차지하는 상징성이나 네임밸류가 더 클지 몰라요. 하지만 메리츠 화재는 손해보험 업계에서 굳건히 5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탑5 튼튼한 회사인 반면에 롯데 손해보험은 물론 튼튼하긴 하지만 업계 순위가 되게 하위권에 처져 있어요. 그럼 이럴 때 나는 과연 롯데라는 것만 보고 롯데 손해보험을 가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나 선택을 하게 될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롯데 분들께 좀 죄송할 수 있는데 그냥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간판 볼 것인지 그런 걸 간과하고 말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의 고민의 기로에 섰을 때 저는 가급적이면 업계 순위를 고려해봐라 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3번째 기관협회 쪽은요. 이쪽은 조금 복불복의 느낌은 사실 있긴 합니다. 예. 아주 처우가 좋거나 아주 열악하거나 해요. 정말 숨은 신의 직장들이 몇 개 있어요. 정말 연봉도 좋은데 정년 보장도 돼. 이런 경우들이 있는 곳들도 있어서 아주 좋은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조금 그 협회가 속한 산업군 자체가 기반이 약한 곳들은 좀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기관협회 쪽은 같이 알아보시되 내부적인 속성을 함께 잘 파악을 꼭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해서 공기업, 사기업, 기관 쪽을 쭉 살펴본 다음에 나의 성향이랑 우선하는 가치를 먼저 정립을 하신 다음에 매칭을 해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간판을 더 중시하는 사람인지 혹은 연봉을 중시하는 사람인지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한 사람인지 반대로 뭐 나는 일상이나 가정, 생활의 양립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단 안정적인 그런 환경이 더 중요한 사람인지 성과가 나는 대로 그때그때 나한테 인센티브나 그런 보상이 떨어지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들을 먼저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만약에 연봉이 좀 중요한 사람인데 기관이나 협회 쪽을 노린다? 이런 경우는 좀 매칭이 안 되겠죠. 가면 안 되시는 거고요. 나는 경력을 많이 쌓고 싶고 내 커리어를 쌓아서 나중에 내가 혼자 독립해서라도 뭘 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기업 쪽을 가시는 것보단 그래도 사기업 가는 게 낫겠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취업에 대한 프레임을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표 하나를 포왔어요. 이 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재계순위 발표 자료예요. 2016년도 기준인데 일단 공기업은 제외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사기업에 많이 해당되는 것들이라서 공기업은 제외한 순위를 갖고 왔는데 일단 한번 표를 쭉 볼까요? 뭐 15위 부영 나와 있고 부영그룹이라는 데 들어봤습니까? 은근히 재계 순위가 되게 높아요. 15등이나 돼요.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이쪽을 뭐라고 말해야 되나? 제가 건설 업체 종사한 적이 없어서 저가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쪽으로의 시장을 좀 많이 잡고 있는 그런 튼튼한 그룹이고요. 뭐 쭉 내려가 보면 뭐 영풍그룹 이런 것도 재계 순위 은근히 높아요. 영풍그룹 쭉 나와 있으면 교보생명보험, 교보 같은 경우는 교보생명보험 안에 이제 교보증권이나 뭐 교보문고, 교보자산운용 이런 식으로 금융계열사들이 쭉 내려와 있는 그런 모회사이기 때문에 은근히 또 재계순위가 높고요. 뭐 동부, 한라, 동부나 한라는 좀 예전엔 재계순위 높았는데 최근에 조금 힘들어지면서 좀 내려왔는데 그래도 한 30위권에 유지하고 있는 그런 튼튼한 회사고 뭐 세아그룹도 제철, 제강 이쪽으로 되게 특화되어 있는 잘 되어 있는 그런 튼튼한 회사예요. 그 외에도 이렇게 쭉 내려가면 많이 회사들 보일 거예요. 태광그룹. 여기 태광그룹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흥국생명, 흥국화재, 거기가 태광그룹 거고요. 태양은 SBS 방송국 갖고 있는 그런 회사, 그리고 태양건설사 되게 유명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은근히 내가 몰랐지만 순위가 높고 반대로 이름은 많이 유명한데 순위는 좀 낮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외형적인 순위긴 해요. 단순히 외형적인 자산 기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장표를 갖고 온 이유는요. 참고만 하시는데 너무 취업준비생들이 소비자들한테 익숙한 그런 B2C 산업만 하는 회사들만 너무 보고 있는 경향이 크더라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자꾸 내가 어디서 많이 보고 직접 물건 사보고 한 그런 소비자들과 접촉이 많은 회사들만 보고 지원을 하면요. 정말 취업 확률이 떨어지고 남들 원서 20개, 30개 쓸 때 본인은 10개밖에 못 쓰는 그런 우를 범해요. 예. 알고 보면 되게 좋은 회사들도 많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혹은 뭐 부품 소비재 부품 산업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회사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참고 삼아 이런 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내가 못 들어봤다고 해서 안 좋은 회사가 아니다. 따져보면 알짜 회사, 그냥 알짜 수준이 아니라 대기업, 웬만한 대기업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회사들도 많더라 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시장을 뛰어들 때 이제 앞에서 쭉 살펴본 것들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취업 카페,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보면 스펙업, 취업대학교, 독취사, 닥치고 취업, 뭐 공준모, 공기업 쪽, 불타는 금융인, 금융 쪽 특화되어 있는 그런 카페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가입하시고요, 무조건. 페이스북에 있는 취업 페이지에도 이런 취업 카페들이 페이지로도 같이 다 나와 있습니다. 되게 빨리빨리 공고 올라오고 취업에 대한 알짜 정보들 많이 포스팅돼요. 그 외에 취업 포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람인 자코리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외에 인크루트나 커리어 이런 사이트도 위에 두 사이트에는 안 뜨지만 인크루트 독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뜨는 그런 회사들도 가끔 있거든요. 채용 공고를 자주 여러 군데서 봐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그 기업의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 보는 방법도 있겠죠. 수시 채용이나 상시 채용은 그때그때 기업 홈페이지에 떠서 그냥 바로 뽑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은근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면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 보시고요. 거기에 인재풀 등록하는 란도 있으면 등록도 해 놓으시면 좋아요. 예, 좋습니다. 이건 뭐 회사에 따라서 진짜 인재풀을 관리하는 곳도 있고 명맥만 유지하는 곳들도 있는데 일단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해놓으면 나쁠 거 없잖아요. 예, 해놓으시는 거 좋고요. 팁을 한 개 드리면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카페에다가. 방법은요. 네이버 카페 전용 앱이 있어요. 어플 받으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알림이라는 걸 클릭하신 다음에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나 기업에 대한 키워드, 저는 교육직에 관심이 많았어서 인재개발원이라고 써놨었어요. 그렇게 키워드를 입력해 봤었는데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관심 있는 것들을 쭉 입력을 하시면요. 키워드 세금 알림이 설정되었습니다 라고 뜬 다음에 이런 키워드들이 다 저장이 돼요. 그럼 내가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여기에 입력한 키워드가 관련된 것들이 게시글이 올라오면 알림이 팝업으로 뜨기 때문에 그때그때 누구보다 빠르게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남들은 몰랐던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운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금 알림 설정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것들을 꼭 키워드 입력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